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금요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언더스탠딩이 아무리 좋아도 네, 금요일을 이길 수는 없지. 결방이 최고야. 언더스탠딩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 유익해, 땡큐. 그러나 결방입니다 하면 그게 더 좋아. 네, 금요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니까 주말 내일부터 놀러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네, 덥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켜놔서 저는 예. 겨울옷을 꺼냈습니다. 몸이 허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추위를 많이 타면 허해져서 저처럼 열심히 일해보십시오. 그냥 열이 막 납니다. 제 나이 돼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네,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또 심각한 얘기를 두 가지 할 겁니다. 하나는- 1번은 네, 새마을금고 이야기. 김상훈 기자가 한번 했는데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하자 이제. 알겠다. 조금 더 해보자. 알겠는데 좀 파줘라. 우리나라에서 김상훈 기자가 안 파면 다들 이상하다. 네, 그래서 네. 심화편으로 예. 그때 조금 더 뭐 댓글창에 음. 난 예보 직원인데 하면서 막 올리신 여러 의견들이 많은 많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성이 언더스탠딩 댓글창으로 모여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 결론을 내려서 새마을금고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하고 지금 상황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더 그것 안 되면 뒤에 장순원 기자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 그거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다들 만족해서 이제 알겠다. 예.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하실 때까지 예. 김상훈 기자의 새마을금고 네. 특집 진행할 거고요. 야, 그 특집이 의외로 빨리 끝나면 2교시로 이어지는 장순원 기자도 나는 솔직히 오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냥 김상훈 기자 특집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원 기자 준비해온 게 뭐냐면 양평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랍니다. 어떻게 언더스탠딩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어떡해.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내가 꼭 이거 해야 되겠냐? 그래도 본인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네,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있어요. 저희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뭐 정말 그게 알겠습니다. 그 동네 막히는 건 사실이고 고속도로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우리의 그거의 요즘 이슈는 이제 뭐 로비를 받았건 알아서 하는 것건 그냥 그래서 그래. 싹 이게 그냥 바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인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드라이하게 이건 좀 너무 핫한데 싶었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준비해 왔으니까 예, 저희는 뭐 다 해봅니다. 네, 할 건데 김상훈 기자의 새마을금고 특집이 좀 길게 이어지기를 이 프로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더스탠딩 좀 오래 가야 되거든요. 예, 잠시 후에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예. 기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어. 뭐 꽤 진실에 가깝게 했는데 좀 잘못 전달이 됐는지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지 예. 오늘 뭐 어제 계속 새마을금고 앞에 줄 서 계신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불안한 생각은 들 수는 있죠. 불안한 생각은 들 수 있어서 좀 더 하여튼 정확한 구조로 알려주는 게 좋을 거는 같은데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있던 뱅크런이 사실 저축은행 사태잖아요. 예.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 한번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믿기가 쉽지 않고 아까 채팅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 새마을금고 지금 다 줄 섰다. 예. 그게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또 이번에 부산에서 난리 났을까봐. 부산에서 난리 났을까봐 나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도 맞습니다. 겪으셨은 그분들이니까. 그때도 괜찮다고는 했거든요. 정부 발표가.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영업 정지를 하고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영업 정지가 됐는데 그 전날 이제 VIP라고 하는 분들이 그 영업 지점 끝나고 4시부터 11시까지 밤에 본인들은 다 돈을 빼가고 이제 맞아. 장사 미사들만 다 이렇게 영업 정지 때문에 돈을 못 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아무리 정부 말을 믿고 그런 싶어도 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런 면도 있었는데 정부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은 뭐 그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했는데 다시 예.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자율이랑 그다음에 그 비과세 한도를 복원시켜주겠다라는 정도. 예. 혹시 그리고- 불안해서 그냥 얼떨결에 7월 들어서 7월 오늘이 7월 7일인가요? 8일인가요? 예. 오늘 7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돈 빼신 분들은 다시 갖다 그대로 넣으시면 안 뺐던 걸로 맞습니다. 원상 회복해준다. 원상회복 해주겠다. 옛날에 주기로 약속한 이자 드리겠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년쯤 전에 예금 이자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난해 예. 12월 뭐 요 무렵에 음. 나도 이제 예금을 긁어 모아야 되던 시절에 뭐 5%, 6%, 한전채도 6%, 7% 이랬으니까 예. 그때 새마을금고에도 예금 이자가 매우 높았을 거고 네. 그때 정기예금 뭐 몇 년짜리 가입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은 예금 이자 높은데 지금은 이 돈 빼면 어디 딴 데 넣으면 그 이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고민되죠. 어떻게 해? 이거 고민되지. 빼면 딴 데는 안 되는데 안 빼도 돼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이게. 뭐 여튼 그래서 행안부가 사실 화요일에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태가 또 걷잡을수 번질 것 같으니까 또 어제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예. 그때 브리핑에서는 그 전에 화요일날 했던 브리핑은 담당 국장이 나왔고 예. 어제 했던 브리핑에서는 차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TF라고 하는 걸 꾸려서 뒤에 한국은행 분도 나와 있고 금융위 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전액 보장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금 원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예.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6천만 원. 차관이. 결혼도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의 명의로 6천만 원 네. 이렇게 예금을 들었는데 5천만 원 이상은 확실하다. 그렇게 정부 입장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할 건가 싶기는 하지만 예.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게 예금 은행 예를 들면 저의 주거래 은행이지만 저한테 아무 혜택을 주지 않아서 제가 미워하고 있는 저의 주거래 은행 20년 주거래 은행 신한은행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해 진짜 지난해 맨날 올라오네. 진짜 20년 주거래인데 대출 받으러 갈 때마다 신한은행 금리가 높아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 하여튼 신한은행 예를 든 겁니다. 네. 신한은행이 만약에 뭔가 연체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영업 정지가 되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슬슬 이제 예금 빼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국이 들여다보고 야 이게 손실 많이 났네 왜 이런 데다 돈 빌려줬어? 일단 영업 정지 네.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신한은행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해서 대출 받을 거 받고 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 조금 더 돈이 남는구나 싶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돈 떼이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그러니까 때는. 은행에 이제 신한을 달려가는 거 거죠. 아닙니까? 네. 그 새마을금고는 근데 어떻게 새마을금고는 가능하다는 왜 거예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 어제 브리핑할 때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린 전액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예. 슬라이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 금고가 예. 부실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빨간 녀석이 나쁜 새마을금고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부실 징후가 있어요. 예. 그럼 중앙회에서 이걸 뭐 부실 징후가 있다고 캐치를 하든 아니면 검사를 나가서 그걸 잡아내든 예. 부실 징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부실을 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먼저 네. 이렇게 그 장부를 다 맞춰보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으로 이 부실을 떨 수가 있겠네 없겠네 네. 라고 계산을 해보고 못 떨겠다 싶으면 그 부실 채권을 그대로 떠가지고 나옵니다. 부실을 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장부에서 아예 그 부실이 그 대출 채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100억을 누가 빌려갔는데 맞습니다. 연락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0억을 통째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0억을 떼이고 나면 그 새마을금고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외금자들한테 결국은 나눠줘야 되는데 100억을 그렇죠. 밤에 돌아다니다 잃어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건. 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100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점에 그 금고에 100억을 줘요. 아. 그리고 그 부실 채권을 다 떠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손자 회사 중에 MCI 대부라고 하는
채권 출신 업체가 있어요. 아. 그쪽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거죠. 아, 그 100억 빌려간 사람을 홍콩이든 어디든 찾으러 간다. 이제 중앙회가 그렇죠. 일단은 내가 갚아주고 중앙회가 내가 갚아주고. 야, 니네 또 갚아주고. 100억 빌려줬다가 지금 그 사람 연락 안 된다며?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 내가 100억 줄게. 그런 거네요. 그 사람 연락 맞습니다. 줘봐. 그런 다음에 이제 페루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이제 돈 받으러. 맞습니다. 중앙회가. 그렇죠. 오. 그럼 여기는 괜찮아지고. 거기는 괜찮아지는데 대신에 그게 끝이 아니라 옆에 있는 금고랑 합병을 시켜버리는 방식이에요. 괜찮아졌는데 왜 합병을 합니까? 이게 중앙회에서 떠오는 것 자체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니네가 그 부실을 다 갚을 수가 없으면 니네 망해. 예. 그 대신에 우리가 떠올 테니까 니네 역금고를 합병해.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거죠. 아, 너 어쩌다가 그래도 그런 부실한 대출을 했냐? 맞습니다. 니네 잘못했다. 너네는 나가라.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계속 먹혀왔던 겁니다. 뭐 진짜 정말 옛날까지는 모르겠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새마을금고 법인수가 3,000개가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300개까지 줄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구조 조정을 해서 그 법인들이 옆에 다 붙었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뭐 잘못하면 합치고. 돈은 막아주고 떼오고, 너는 합치고. 내보내고 이 은행은 갖고 오고 맞습니다. 고객들은 이쪽으로 가서 거래하세요. 뭐 그렇죠,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중앙회가 돈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각 개별 금고들이 개별 단위 금고들이 적립금으로 중앙에 돈을 보내줘요.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걸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 생기면 중앙에서 가서 쓰라고. 맞습니다. 명목상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네. 쌓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주기 전에 이미 구조조정을 해서 붙여버리기 때문에 실상 5천만 원 당신이 예금을 든 새마을금고가 망했으니까 5천만 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 합병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구조조정하는 데만 돈을 쓰는 거죠. 부실채권을 가져오는 데만. 자, 그러면 그 안승찬 새마을금고는 100억 원 떼었는데 그러면 중앙회가 대신 그 100억 갚아주고 다른 데랑 합쳐요. 네. 그리고 나서 100억 빌려간 연락 안 되는 그 친구는 중앙회가 알아서 이제 추심 보낸다는 거고. 네. 그런데 또 다른 데서도 또 저희도 100억 띄었어요. 저희는 200억 손해 봤어요. 500억 빌려간 사람 연락 안 돼요. 막 전국 새마을금고가 막 그러면 네. 중앙회가 알았어. 500억 너 얼마? 500억 주고 너 얼마? 200억 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넘쳐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돈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겠죠. 어느 예, 사실 정도까지 지금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니까 예. 얼마만큼 그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예금자 보험기금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계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거 한번 예. 그래도 좀 계산을 해봐야 우리가 안심할지. 그럼 뭐 한 2개 맞고 나면 돈 다 떨어지네. 뭐 그러는 아니요, 건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때 김상훈 기자가 예금자 그 적립금이 한 3조 가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계산 시간 슬라이드를 잠깐 띄워주시면 그 네. 지난 화요일에 그 행안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특별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금 연체율이 10%가 넘어가는 곳들이 30곳 정도가 있는데 현재 그렇죠. 예. 이 30곳 정도를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걸 토대로 이렇게 역산을 조금 해본 건데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평균 자산 규모가 한 2천억쯤 돼요. 예. 한 곳당. 한 곳당. 예. 아하. 이건 2천억 뭐 정도 대출을 평균이에요. 해줬다. 예. 평균이기 때문에 뭐 다 한 다를 데도 수 있고, 있습니다. 1조 원 한 데도 1조가 있고 넘는 500억 한 데도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여튼 이 평균을 그 추정을 해서 여기가 연체율이 20%. 저는 이게 최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체율이 20%라고 치죠. 예. 그렇게 되면 각 그 새마을금고 하나당 400억 정도의 부실 채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연체 20%가 낮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할 경우에. 예. 그러면 30곳이니까 부실 채권이 1.2조 정도가 있는 건데 예. 예금자 보험기금이 2.6조 정도가 있으니까 저건 중앙회가 갖고 있는 현금. 맞습니다. 얘네가 다 부실 채권이 돼서 이 지점들에서는 커버할 수 없고 중앙회가 무조건 이 부실 채권을 들어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가정, 최악인 거죠. 그런 경우에 1.2조가 되는 거고 예금자 보험이 2.6조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이걸 다시 또 역산을 해보면 추가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까지는 지금 예금자 보험기금으로 커버가 된다.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이네요.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30개가 터져도 대략은 막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터져도 평균치로 봤을 때는 예금자 보호기금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그때 며칠 전에 그 김상훈 기자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은 반응은 그래도 뱅크런이 나면 어떡할 거냐. 뱅크런이 나면 감당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뱅크런이 정말 위험한 건데 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뱅크런, 그러니까 내 예금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예. 망할 수도 있다. 망할 수 있고 는 걱정. 그렇죠. 망할 수 있다는 걱정. 그러면 내 예금을 떼일 수 있다. 예. 라는 걱정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1300개의 법인들이 한꺼번에 망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단위금고들이 망하고 그 단위금고 중에 해필이면 내가 예금을 든 금고가 있는 경우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마을금고 전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 안 좋다고 하니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내 금고가 망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부실은 중앙회가 떠가고 옆금고랑 합쳐버리면 내 통장의 계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따지면 부실은 중앙회가 가져가고 그 금고는 크린에게 맞습니다.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하게 되면 예금 그 저축은행 사태 때 그랬잖아요. 저축은행들은 그럼 왜 망했어요? 그 부실도 저축은행 중앙에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서 떠가고 옆에 저축은행이랑 붙이지. 구조 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거기는 주체가 예금자 보호기금, 이건 세금 들어가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중앙에 만들어진 예금자 보호기금은 본인들이 쌓은 거예요. 저축은행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같은 곳들이 물론 그 보험료 같은 걸 내서 예금자 보험기금을 만들긴 하지만 공적 예.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기금, 그러니까 예보가 운영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적게 써야 되고 기금을. 그렇죠. 어. 최대한 회수를 많이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숙명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아예 달라요.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합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걸 M&A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예. 예보가 하는 방식은 계약 이전 방식이라 그래서 그냥 그 부실 채권 다 떨어내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계약을 딱 맞춰가지고 요것만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들었다. 그러면 1억 중에 5천만 원만 계약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망하면 1억 예금한 사람들의 부실을 저축은행이 예보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떠간다. 정리 다 해주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1억을 맡기셨는데 5천만 원만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예금은 1억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5천입니다. 라고 하고 이 통장은 가지고 저기 가면 새로운 저축은행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 가서 찾으세요. 그렇게 5천만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 자체를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공공의 돈이라는 거죠.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만들어진 돈은 그냥 사적 자치 기관 본인들이 알아서 조성한 기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실만 이렇게 떠오고 합병시키는 게 우리한테 예금을 든 그 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신협,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쪽은 누가 다치면 적극적으로 가서 다 도와주고 맞습니다. 저축은행, 은행 이런 예보가 보장해주는 거기는 딱 5천만 원까지만. 냉정하게 가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손해 볼 거 손해 보게 하고 딱 깔끔하게 갖고 그런 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예보가 하는 경우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예. 네, 대신에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여기는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중앙에서 중앙의 출동해서 기금을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돈을 벌면 각 단위에 있는 조합들이 중앙에 기금을 적립을 해놨다가 예.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쓰는 거죠. 알겠어요. 비유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불 나면 불도 다 꺼주고 중앙은행에 와서 그리고 중앙회가 와서 살림 탄 거 다 새 걸로 교체해주고 집도 다 다시 지어주고 그리고 가는 거고 그런 셈인 거죠. 저축은행이나 은행은 예보 소방차가 오면 네. 불만 꺼주고 간다. 5천만 원까지만 해주고. 불만 꺼주고 가고 손해는 불 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불 그렇다는 조심하세요 얘기- 하고 간다는 그렇다는 거지. 얘기네요. 뭐 아주 간단하게 추적을 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말씀하신 그런 쪽의 그 적극적인 보상 방식은 참 정이 넘치고 좋기는 하나 그런 거 할 때마다 돈 많이 써야 되니까 몇 곳 뭐 구조 못 하겠네요. 자꾸 이게 비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가능한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위 새마을 금고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앙의 차원에서 보면 새마을금고는 엄청난 그 금융기관이잖아요. 예. 자산이 294조 그쯤 되니까 웬만한 은행만큼 되는 건데 여기는 근데 다 1,300개씩 쪼개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만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은행이다, 저축은행이다라고 하면 뭐 저축은행 자가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저축은행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그것만 발라내서 도려내서 이렇게 부실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당초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보통 그럼 우리는 은행들도 가끔 불나면 그렇게 소방차 출동 예보가 출동해야 되니까 네. 평소에 예금 예보료를 내잖아요. 예금 보험공사 보험료. 네.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시는 새마을금고도 평소에 중앙회에다가 이런 일 있을까봐 돈을 쌓아놓는다면서요. 네, 네. 그럼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쌓아놓는 보험료가 훨씬 비싸겠네요. 한번 출동하면 풀 서비스 다 해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아. 적립률이 그 비율이 더 높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협이나 그런 협동조합 쪽은 풀 다 해주는 거고.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은행이나 파악을 못했는데. 저축은행은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긴 하는데 보험료가 보험료 싸서 싸요. 불만 꺼주고 가고. 그래서 신협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더 안전하다, 돈 더 많이 낸다, 기금 더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서로 보험이 다르니까 보험이 달라요. 새마을금고는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거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연체율의 부실은 말씀하셨던 적립금 기금 내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데 관건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느냐. 결국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면 뱅크런이 많이 나는 거고 그렇죠. 조금 불안해하면 그럼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결국 그거에 달려 있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포 말씀이실까요? 돈 그 뭐 2.5조 있고 뭐 그런 거 조금 전에 보던 거. 네. 예금자 보호기금 2.6조 원, 저 파란색 큰 동그라미가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좀 서울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에 사람들이 와서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돈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찾아갈 돈을 그 새마을금고 거기서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금해놓은 거 다 대출해줬으니까 상환준비금을 만들어 놓기는 했죠. 각 지점별로 새마을금고 각 금고별로 각 금고별로 5%를 상환준비금을 쌓아놓고 중앙에도 5%를 쌓아놔서 총 내에서는 10%를 쌓아놔요. 예금의 10%는 우리가 그럼 상환준비금으로 저 보호기금과 쌓아놓는다. 무관하게 별도로 또 조금 그렇죠. 전에 말씀해주신 10%가 예금자 있어요. 보호기금은 예금 찾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예. 구조 조정할 때 쓰는 저거 거죠. 오로지 소방차다. 맞습니다. 이건 오로지 소방차. 그럼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데 쓰는 그럼 어제 돈. 오늘 계속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와서 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찾아가고 있는 돈은 각 금고별로 5%씩 떼놓은 상환준비금. 그렇죠. 그럼 5% 은행으로 치면 지급준비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않아야 괜찮- 중요한 건데. 넘어가면 중앙회에 있는 5%가 또 출동해서 예금 돌려주고. 그렇죠. 그럼 10%보다 더 많이 찾아가면 그때가 이제 큰일 나는 그때는 뱅크런이죠.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일단 그 행자부나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우리가 상환준비금과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 다 더해서 77조 정도는 자산을 들고 있다. 지금 새마을금고 전체 예금이 한 26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 35% 35 정도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면 바로 회수하는 채권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거 돌리고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35%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분히 이 그 뱅크런이 와도 돈 돌려줄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준비해놨다.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정도를 하고 갖고 삼분의 일 있으니까 지금 그런 뱅크런이 얼마나 빠진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에 전화를 조금 해본 게 어떤 이유냐면 새마을금고도 돈 찾으러 오면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진 않잖아요. 채권을 사놨을 텐데 채권을 그래서 들고 한 있겠죠. 3일 전부터 채권이 꾸준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가 팍팍 뛰고 있는데 예. 대략 추정컨대 하루 평균 1조 정도의 채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새마을금고가 파는 것으로 보이는 채권이. 음. 근데 뭐 거기에 상환주비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뱅크런이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뱅크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의 심리인 거잖아요. 예.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빼야겠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커지는 건데 이러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서로 힘든 거고.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혹시 새마을금고가 평소에 주식 투자도 합니까? 새마을금고가 하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랑 조금 다른 게 예금을 받아서 네. 그걸 다 대출해 줄 수 있을 만큼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출을 많이는 못 하니까 그렇죠. 예를 채권 들면 투자나 주식 투자를 좋은 주로 대출은 대부분 시중은행이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을 떼서 중앙에 맡깁니다. 예. 그럼 중앙회가 그걸 대신 굴려주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도 투자한다는 거죠. 대체 투자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를 하고 그럼 제가 그것도- 주식 그것도 투자까지 맞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팔아야 되겠네요. 그거 아주 알아봐요. 요즘 그래서 어제 예금 찾으러 오면 잠깐만요 하고 오늘 주식 팔고 그래서 주가 어제 오늘 많이 내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포트폴리오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런 그 큰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다 해놓죠. 주식, 아. 채권, 대체 투자. 그래서 최근에 채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야, 여파가 있네. 여러분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혹시 새마을금고에 예금하신 분 있으면 네. 괜찮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분이 자꾸 불안해서 예금을 찾으러 가시면 그 예금 돌려주려고 중앙에 갖고 있는 주식채권 팔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주가 내려가고 채권 야. 가격 떨어지고 이 그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하는 걸 매번 내거든요. 네. 반기마다 한 번씩 내는데 예. 거기 6월 달께 나와서 6월 달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게 상호금융기관들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진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보고서 중에 발췌를 제가 해온 거예요. 유동성 지원 여력 평가 결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가 뭐냐면 SVB 사태가 있었을 때 네. SVB에서 돈이 80%가 빠져나갔잖아요. 예. 우리가 부실기관이라고 한 데서 돈이 80%가 빠져나가면 어.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은행들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예금 인출이 되는데 그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하위 5개 기관, 하위 5% 기관에서 뱅크런이 일어났고 예. 거기서 예금의 80%가 빠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건전한 곳들에서도 5%가 빠졌다. 이게 딱 SVB 사태. 예. 그대로 시나리오를 적용해 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지불할 만큼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쌓아놓은 돈은 많이 있다. 쌓아놓은 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에 하위 5%가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그 하위 5%에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뱅크런을 하고 80% 정도 예금을 빼도 하위 5%만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그거는 중앙회에서 출동해서 끄든 알아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95%에서 5% 정도의 예금 유출 사태가 나더라도 이 정도의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시나리오별로 자기 자본 비율 변동표로 또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애드버스라고 하는 이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 2% 까이고 주택 가격이 10% 더 떨어지고 주가가 40% 하락하는 충격이 오면 예.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8% 정도인데 새마을금고가 예. 그게 5.7%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9%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추가로 마이너스 20 이렇게 떨어지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4.8% 정도까지 버티는데 예. 이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4%만 넘어가면 우리가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딱 규제선이거든요. 까지는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다만 이게 뱅크런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혹은 이 뱅크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채권을 많이 팔기 시작해서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안전하다 혹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불신하느냐 혹은 얼마나 믿느냐 그게 불신하는 정도가 5%를 넘어가느냐 그런 데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화요일 그다음에 어제 차관이 가서 직접 6천만 원을 예금을 드는 퍼포먼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 뭐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설득이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돼도 5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데 네. 새마을금고는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한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원래 좋은 질문입니다. 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은 그럼 5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뺀다든가 이런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새마을금고와 5천만 원은 아무 관계 없어요? 즉 문제 생기면 중앙에 가서 부어준다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때 5천만 원이 문제가 됩니까? 그럼 새마을금고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신협이 예. 공적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신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아예 그냥 퇴출시키는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아 신협의 어떤 신협들은 아예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중앙에서 출동 못했어요? 중앙에 출동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 돈이 다 떨어져서.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공적 자금을 받은 거였는데 예전에 2000년대 중반 초반에 그러니까 예. IMF 이후에 예.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건데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5천만 원만 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문이 닫는 경우,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 아 중앙에서 돈 다 떨어져서.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천만 원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는 그렇죠. 뜻인 무슨 일이 있어도 5천만 원 보장이 돼요. 예. 왜냐하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다 고갈이 되더라도 그 돈은 정부가 정부의 차입금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공적 자금인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있는 기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부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여튼 보장해 준다. 맞습니다. 그거는 법상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5천만 원, 새마을금고인데 나 2억 넣어놨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앞으로도 안 벌어질다는 건 안 되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그렇죠. 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어떤 수 경우에 있는데요. 5천만 원만 받고 떨어져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아서 중앙에 가서 니네 옆이랑 합병해 대신에 내가 부실 채권 떠올 테니까 그렇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우린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그럴 일은 조합원들이? 거의 없죠. 예. 없을 것 이런 같아요. 일은 없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그건 없을 겁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와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구해주고 다 구해줬고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금고가 생기면 그런 경우는 공적 자금을 빌려봐야 되겠죠. 그때는 예. 5천만 원까지밖에 못 해준다. 그때는 이제 공적 자금을 빌려면 예보 같은 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중복돼 있잖아. 얘는 그냥 죽여.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내가 예금한 데가 네.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좋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거는 중앙은행에 가서 다 도와줄 거 아닙니까? 네. 괜히 어설프게 그게 불길이 번져서 17번째 새마을금고가 되거나 18번째가 되거나 어디까지 번호표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중앙회가 출동할 수 있는 게 그 무렵에 가서 뭐 다 구제되는데 뭐 난 괜찮겠지 뭐 라고 하고 있다가 아니, 실제로 당할 뭐 경우가 부실 있겠네요. 채권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을 수 있지만 근데 굳이 부실 채권이 없는데 부실 채권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가 될 이유는 없죠. 아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물론 그렇고. 예.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아주 심각한 새마을금고에 차라리 내 돈이 있는 게 그럼 그 녀석이 제일 먼저 문제 될 거고 이게 결국은 설명 들어보니까 지금 구조상 있는 쌓아놓은 돈으로 보면 현재 부실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수준으로는 확실히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지금 예금을 빼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것만 좀 완화가 되면 뭐 대충 넘어갈 것 같고. 안전장치가 좀 다르네 새마을금고는. 완전 그렇습니다. 사적 자치 조직이었고 지금 한 번도 공적 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여기 출자금 말씀하시는 분이 구조가 좀 있는데 다르긴 다르네. 출자금도 제가 새마을금고 확인해 봤는데 출자금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출자금 그러니까 개인 출장 출자금도 조합이 있었으면 이 조합이 만든 법인이 망가져서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페널티가 있을 줄 알았는데 페널티는 없고 어. 그대로 이 조합원의 출자금은 합병된 조합의 출자금으로 합쳐집니다. 아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출자금이라는 건 네. 주주인데, 그 새마을금고의 주주인데 네. 주주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중앙회가 출동해서 다 보상해주고 예.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너네는 없어져 이씨 저쪽이랑 합병할 거야라고 하는데 너네 주주들이 최초에 낸 돈은 그래도 다 돌려줄게라고 하면 주주들이 처벌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는 이사진, 경영진이라고 하죠. 이사장을 비롯해요. 이사회, 감사 이렇게 경영을 했던 사람들. 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옷을 벗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페널티를 무는데 예. 그게 아닌 다수의 출자자들. 근데 이사장들도 옷 벗으면 그만인데 그럼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말이 금전적으로 되냐는 손해 거죠. 보는 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적격 대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사실 좋은 대출인데 망가진 경우는 사실 드물고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사례를 조금 설명을 네네. 드리면 예. 여기는 자산 규모가 3천억쯤 되는 예, 단위 금고였는데. 금고예요. 예. 네. 총회에서 우리는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예. 하고 옆에 있는 화도 새마을금고랑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거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600억짜리 부실 대출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기성비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기성비 대출이 뭐냐면 저도 이런 상품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공사비 대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딱 그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그만큼의 담보 가치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네. 벽돌 여기- 올려야 돼요 하면 벽돌값 주는 거고 그런 공그립 거네. 부어요 하면 그런 공그립값 거. 주는 거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차근차근 준다. 10층짜리 건물인데 얘가 공정률이 8층까지 올라가 있네. 그러면 8층짜리만 담보 가치로 잡고 요만큼 대출을 해줄게. 20% 이동 가지고 올려. 예. 그리고 다 되면 이제 예. 돈을 갚는 거고 이런 대출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 공정률이라고 대출 서류에 쓰여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30인 거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담보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앙에 가서 봤더니 니네 이거 400억을 날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니네는 옆이랑 합병을 하는 대신 우리가 대신 그건 또 오고 또 왔어. 그거는. 그리고 니네는 여기랑 합병을 해. 예. 라고 해서 이제 총에서 땅땅땅에서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망한 쪽에 출자금 냈던 출자금은 투자자 그대로 간다. 그것도 다 그쪽의 출자금으로 간다. 대신에 이제 그런 부적격 대출인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중앙에서 그런 걸 하죠. 근데 사실은 다 담보 같은 거 확인해 보고 도장 찍었는데 그쪽 아파트가 대출 안 되는 바람에 대출이 아니라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못 받게 된 건데 그걸 대출해준 은행장이 네 집 팔아서 갚아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벌금을. 무는지는 제가 중앙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여튼 그 페널티는 이사진과 이사회에만 묻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네. 보통의 출자자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똑같이 얘기하는데 김상훈 기자가 얘기하면 뭔가 진실되게 들리나 봅니다. 저기서도 채팅창에서도 무한 질주 본능님이 네. 설명하시는 분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왜 진행자들은 자꾸 이렇게 틱틱거리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진실된 느낌으로 해보세요. 진실된 느낌으로. 틱틱거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니, 괜찮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저도 예. 뭐 괜찮으면 좋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그 감독 당국의 신뢰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거 처음에 채팅할 때도 나오던데 사실 새마을금고는 부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패의 문제. 예. 그런 그러니까 문제 있었죠. 지역 사회에서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금을 드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니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나는 돈을 찾겠다, 못 믿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뢰를 빨리 회복을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됩니다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5천만 원보다 더 예금한 분의 했을 때 뱅크런 어떨 거냐. 때문이니까 네. 5천만 원은 그것도 모르시고 뽑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전 요령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문제가 되면 신한은행 상도동 지점에다가 예금한 돈이든 봉천동 지점에다가 예금한 돈이든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예를 들면 MG 새마을금고 상도동 새마을금고에도 5천만 원 봉천동 새마을금고에도 5천만 원 하면 둘 다 보장되는 거죠? 둘 다 새마을금고는. 보장되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주소지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차명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새마을금고는 내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하려면 내가 5천만씩 나눠서 하려면 되려고 그랬지. 그래서 5억이 있어도 10개 새마을금고에 나눠서 분산하면 다 보장되는 거 아니냐. 새마을금고는 제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상품을 그럼 봉천동 예금할 수가 새마을금고에 있어요. 5천, 상도동에 5천 아니 이거 안 그래서 돼요? 예전에 저축은행도 5천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되죠. 그건 됩니다. 저축은행도 5천 이렇게 나눠서 근데 하잖아요. 새마을금고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 봐야어야 내가 그런 걸 아니 알지. 물론 여기에 예금을 하고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저기 가서 또 저기 예금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안 새마을금고 된다. 사태 조금 더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아주 뜨거웠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아무튼. 좀 하여튼 뭐 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올게요. 네, 네. 의견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또 취재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의외로 탄탄한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새마을금고. 채팅창에서는 출자금만 주소지를 있으면 되고 예금 여러 군데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거 봐요. 다 그렇다니까. 송겁니다. 그거 봐. 그러면 다 여러 군데 해놨으면 됐다는 거네요. 출자금만 알겠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다 이제 현금으로 뭐 최소한 50억씩은 있으실 텐데 네. 새마을금고 100군데에 분산해서 5천만 원씩 예금하시면 안전합니다. 분산 투자네. 그러면 우체국에 50억 예금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네. 많아서 걱정이야.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